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입에 걸레를 물었는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폭력배, 깡패 같은 말을 퍼붓더니 자, 오늘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마저 이재명은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 격퇴해야 한다며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를 오랑캐 침략에 빗댔습니다. 자, 이에 대한 검찰의 반응도 오늘 있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의 정상적 법집행 절차에 대해 원색적 표현을 써 깡패, 조직폭력배, 오랑캐로 낙인 찍는 발언을 하는데 형사사법의 신뢰성을 깎아먹는 말로 심히 부적절하다며 앞으로 언론을 통해 이 대표의 입장을 듣기보다는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증거와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장을 듣고 싶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제밖에 오늘 한동훈 장관의 입장도 있었는데 1시간이 넘게 주저리 떠든 이재명을 단 한마디 말로 제압했죠. 그 얘기, 즉 이재명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주저리 1시간 넘게 떠든 말들은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는 게 한동훈 장관의 일침이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것 같고 새로운 얘기 같지는 않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자, 사실 이 같은 한동훈 장관의 말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하는 말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 무슨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제 주변에는 이재명만 나오면 TV를 꺼버리거나 채널을 다른 쪽으로 돌리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자, 요즘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던 것처럼 이재명 자신이 과거에 던진 말들이 현재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건데 그중 이재명이 과거에 쓴 논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 자신이 쓴 논문이 마치 자신의 죄를 스스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05년 이재명은 경원대학교, 현재는 가천대학교이죠.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재명은 지방정부 부패의 유형을 권력적, 제도적, 구조적, 관행적 행태 등으로 분류했는데요. 이재명은 권력형 비리를 관료와 기업인 사이의 유착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관료들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사업적 특혜를 주어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 하고 기업이나 개인은 관료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사업적 수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이 바로 이런 것이죠. 또 이재명은 논문에서 지자체장이 불법적인 건축물을 인허가해 주는 등의 대가로 적절한 금전적 혜택을 받는 경우는 지방부패가 관행화된 경우에 속한다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내용은 검찰이 작성한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검찰은 청구서에서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며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방자치 권력과 민간개발업자들의 불법적인 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들어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피의자의 측근과 민간업자 등 본건 범행의 공범들이 나눠 가진 지역 토착 비리 범행이라고도 적시했죠. 이런 게 바로 지난 과거 이재명 본인이 논문에서 지적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논문에서 지방정치 부패란 이런 것이다, 유형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써놓고도 본인 스스로 이런 불법을 저질렀고 검찰이 이를 수사하니 폭력배, 깡패, 오랑캐라며 방방방 뛰고 있는 것인데 참 가소롭기만 합니다. 참고로 앞서 소개해드린 이재명의 석사학위 논문은 유사한 문장이 상당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표절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자 이재명은 저는 중앙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의 석사학위가 필요했겠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라고 해명해 이른바 가천대 비하 발언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자, 그러다 5년이 지난 2021년에 이재명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용 표시를 다하지 않아서
엄밀히 말하면 표절이 맞다며 인정했고 논문 및 학위를 반납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가천대학교 규정상 논문 반납 제도가 없고 원생이 임의로 취소하는 것도 불가능해 여전히 논문과 학위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자, 이 논문을 앞으로 열릴 이재명의 재판에서 검찰이 좀 들고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법정에서 검찰이 이 논문을 PPT 자료로 띄우고 과거 이재명 당신이 이러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몰아세우면 이재명은 과연 어떤 똥 씹은 표정을 지을까요? 자,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자,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요. 이재명과 개딸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만 부인하고 있을 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은 안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경고음 속에서도 민생은 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지요. 그러면서 국회 다수당이 가진 입법 권력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법안의 재개정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민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지지율 하락에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어떤 착시 효과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는 민주당 의원들은 뭐에 잔뜩 쫄아 말을 아끼고 있을 뿐 방탄이 불러온 부정적 효과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27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민주당이 술렁일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요. 자, 아마도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소속의 서울 지역구 의원들일 것입니다. 지금 제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4월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49곳 중 41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습니다. 낙선 후보와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인 지역구도 30곳에 달했는데요. 이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서울 지역에서 힘을 쓰지 못하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분위기는 국민의힘이 압승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실제 표심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요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서울에서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 논란이 불거진 2월 1주차 한국갤럽의 서울 지역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32%로 같았지만 체포동의안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2월 2주차에선 국민의힘 39%, 민주당 26%로 나타났고요. 2월 3주차 역시 국민의힘 36%, 민주당 27%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은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2월 첫째 주 서울 지역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40.3%, 민주당은 40%로 지지도가 서로 비슷했지만 2월 2주 차에 들어서는 국민의힘 44.3%, 민주당 39%로 조사됐고 2월 3주 차에는 국민의힘 44.7%, 민주당 37.9%로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지지도가 떨어진 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때문이라고 하지만 현장 민심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며 이 대표 관련 내용이 나오면 TV를 끈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했고요. 서울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불안해하는 서울 지역 의원들이 많아 요즘 그들을 달래고 있다며 다음 총선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조언해주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에게 가장 소중한 건 표면적으로는 국민이겠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천과 당선이죠.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공천과 당선, 즉 국회의원 배지가 이재명 하나 때문에 날아가게 생겼으니 지금은 당내 분위기 때문에 쫄아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만 총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민주당이 큰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